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2.0입니다. 자, 오늘 같이 처음으로 입 맞춰서 기존에 이거 같이 한번 하다 몇 번 틀린 적이 있는데 오늘 좀 연습 많이 안 했지만 좀 쉽게 좀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앞에 문구에 대한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귀에 저희도 익숙해진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을 진담 1.0부터 했는데 지금 사실 못 외우면 죽어야지. 자, 전재혁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인수 박사님과 공동 진행으로 오늘은 좀 승진했습니다. 예. 오늘 가져오신 주제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마을 진담을 오랜만에 네. 이제 둘만 게스트 없이 하면서 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 결국 이제 제도, 네. 주민자치회를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마을 공동체 같은 것들보다는 마을 공동체는 뭐 그냥 사실 운동에 가깝잖아요. 그걸 정책화시키나 제도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어떤 행정적인 목적과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또 이 두 가지 주민 사이드에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화시켰어.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현재의 제도는 어떠냐? 현재의 제도는 이 표준조례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사실상 각지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우리가 한번 드디어 해보자. 다룰 때가 됐지 않나? 네. 저희가 22화 아마 지금 이제 23화가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가 제 1화가 두 동네의 주민자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8화 정도까지는 바닷가 베란다의 주민자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 한 10여 회 이상 저희가 주민자치 또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거의 나누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다시 보면 한번, 다 주민자치 얘기긴 한데 뭐 어쨌든 타픽으로 보자면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한번 또 주민자치나 또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어딘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주민자치 얘기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건 무식하네. 다 주민자치 얘기인데 이게 사실 자, 주민자치의 표준조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왜 시범 실시와 관련된 분야인지는 뭐 나중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아마 이 제정과 처음 이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만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정도. 예, 꽤 됐죠. 2013년 6월경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몇 번의 개정 과정들을 겪어서 큰 변화들이 아마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2007년과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이제 특히 이제 2018년 8월 30일 개정안이 좀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같이 묶어서 마을 자치를 고민하시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현장에서의 실험과 고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의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담기면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주민총회나 뭐 자치계획이나 뭐 주민자치의 확대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크게 한번 개정이 됐던 것이 이제 최근 일입니다. 구성 인원들의 확대와 뭐 자치계획, 주민총회 뭐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담아낸 내용들을 해서 표준조례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골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과 조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전체가 몇 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뭐 몇 개 조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근데 오늘은 공동 운영인데 제가 다 좋겠습니다. 공동 운영이었는데 어쨌든 먼저 질문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놈이 이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총 이제 장으로 몇 개의 장으로 돼 있냐면 5개. 5개의 장, 그다음 조항으로 보칙과 부칙 이렇게 남겨요. 5개 이제 5번째 장이 보칙이고요. 그다음 부칙이 있죠. 이제 부칙은 뭐 시행과 경과 조치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거. 그래서 총 이제
보칙 전까지 22조, 네. 보칙 포함 25조가 네. 이제 전체 5개 장과 25개 조로 이루어진 이제 표준 조례 개정안이고, 요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는 약간씩 이제 자기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일장이 총칙으로 되어 있고 1조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이 조례는 왜 만드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 2조는 이제 정의로 해서 4개 호가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뭐 주민자치회란 무엇이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누구이고, 네. 그다음 아까 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계획이나 주민총회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건 무엇인지에 대한 아마 정의가 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3조네, 3조. 네. 3조는 뭔가요? 일단 다시 약간 백으로 넘어가서 네.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라는 말이 이제 조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자치분권 1조에 있는 근거법인 네. 자치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네. 시범 실시라고 이제 한 줄로 딱 들어가 있죠. 근거법.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에 대한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예. 이 법률적인 근거로 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도 사실은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직은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서 21대 통과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은 체제 개편 특별법이 시범 실시라고 돼 있어서 이제 제목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법이 통과되면 시범 실시란 말이 빠지겠죠. 빠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정도로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2조의 정의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의가 이제 4개의 호로 1호가 주민자치회, 2호가 주민자치위원, 3호가 주민총회, 4호가 마을자치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아쉽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좀 정의를 해주고, 뭐 그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권한과 책무를 중심으로 이 자치법규나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무슨 뭐 주민총회나 자치계획 같은 거를 넣은 이유가 있겠죠. 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전체의 구성이 사실은 좀 그렇게 이해 당사자의 권한과 책무 측면에서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좀 그럽니다. 뭐 이해 당사자라고 하시면 일단 주민, 그렇죠. 뭐 일단 주민이 있어야 되고, 주민 조직, 주민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주민 조직을 담는 엄브렐라 조직으로서, 그릇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 예. 그리고 또 뭐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뭐 여타 공공기관, 그다음 뭐 지역 내 직능단체 같은, 직능단체는 아까 그런 내 당기는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해당사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주요 이해당사도 있고, 그렇게 서로 권한과 책무, 서로 주고받는 관계성,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줘야 이 설치나 운영에 관한 얘기들이 빠짐없이 쫙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복잡해요. 조례에다 담으면 조례요? 아, 조례 그렇게 담아야죠. 그냥 그거는 딴 데서 물론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조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반드시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법에 나와 있는 건 큰 원칙이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큰 원칙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또 특별히 지역 사정에 맞게 또 규정할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연구를 좀 하다가 그때 주민이란 단어 하나 넣으면서 논란이 엄청 됐었거든요. 엄청 되죠. 거기에 따른 뭐 지방자치법의 주민 어떻게 그렇죠. 정의되고 막 이러면서 되게 논란이 많이 돼서, 야 이거 이렇게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만만치 않죠. 지금 이제 정의에 몇 개를 이렇게 넣자 그러시면 이거 되게 복잡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요. 뭐가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복잡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뜻 잘 복잡은 한데 뭐 필요하죠. 법으로 만든다면 그만큼 법이 만만치 않은 거죠. 자, 제3조 운영 원칙. 이게 주요 내용은 뭐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뭐 지역 공동체 형성 또는 활성화를 촉진하고, 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을 증진하고 진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며, 뭐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서 주민자치를 활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큰 틀의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복리 증진, 공동체 형성
또는 활성화 뭐 이런 예.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조의 설치와 5조의 기능도 굉장히 총칙에 담아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원칙에 못지않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두 개를 한 건에 다 묶어서 저한테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설치 문제는 어쨌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설치 자체는 시장이다. 명칭 자체는 무슨 읍, 무슨 면, 무슨 동 주민자치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관련돼서 이제 분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장에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로 담아져 분해.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분해도 설치한다. 하실 말씀 있죠 여기서? 아니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아니면 시장이 설치한다, 뭐 군수가 설치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 특이하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 저희가 조항을 넘어갈 때 그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시죠. 왜 주민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설치하나 뭐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는 선뜻 이건 논의해볼 만하다, 논쟁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 5조까지 물어보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보통 딱 1, 2, 3호가 있는데 1호가 주민자치 업무, 그 뭐 총회 개최, 뭐 자치계획 수립, 뭐 이런 뭐 마을 각종 축제, 뭐 축제 등등 소식지, 자치 활동. 자치 이거는 활동. 뭐 행정이나 상관없이 주민들끼리만 하는 자치 활동. 2번 협의 업무는 행정과 뭔가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는. 또는 뭐 심의도 하고. 그렇죠. 뭐 심의 기능 빠졌죠.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협의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의견만 나눈다는 거지 의사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약간은 좀 심의 권한까지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예. 주민 대표성 뭐. 그다음에 마을 자산화든 뭐 지역 자산화든 이런 부분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이 수탁 업무, 수탁 업무. 기능 이것도 좀 중요하죠. 특히 요즘같이 이제 뭐 생활형 SOC를 만들고 도시재생 시설을 만들고 뭐 폐교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고 이런 시대에 이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이걸 운영해서 이제 뭐 수익을 창출하면 뭐 마을 기금을 성립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수탁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2장은 주민자치의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6조부터 꽤 많아요. 이게 그러게요. 전체 중에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15조까지 있는데 운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10개 조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6조부터 15조까지 내용 전체의 반인데 이렇게 좀 장을 분리해야지. 구성, 구성 주민자치 따로, 구성 따로, 운영 따로. 3장 운영 따로.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구성을 설명할 테니까 운영을 설명하시죠. 괜찮습니다. 오케이. 구성 먼저. 구성은 이제 제 6조부터 10조까지가 대략 구성이 아니라 구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11조 이후의 내용은 15조 빼고 다 구성해요. 아니 근데 14조까지. 물론 이제 11조의 이름이 주민자치의 장, 그다음 12조 간사 사무국, 13조 감사, 14조 분과위원회 이렇게 보니까 구성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운영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운영 쪽에 설명은 안 할 것 같고요. 저는 아무튼 이제 6조 주민자치의 정수 최소 30명 이상으로 한다. 지금 요거는 최근에 2020년 4월 버전인가 그렇습니다. 가장 최신판입니다. 요 바로 앞까지는 25명에서 50명. 50명. 이제 상한을 열어버렸습니다. 최소 30명 이상으로 할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진짜로 정책적 지향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30명이냐? 이거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시죠. 그러시죠. 왜 옛날에는 25명에서 50명이었냐? 25명 이상으로 왜 안 하고 20명 이상? 그렇죠. 왜 꼭 50명으로 막았냐? 왜 여기선 30명 이상으로 또 상한을 주지 않았냐? 저에게 할 말 많습니다. 할 말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따로 한 편 찍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런 숫자가 의미가 있는지. 자, 7조는 위원회 자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위원회 돼야 되느냐? 뭐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대장에 이제 등록돼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각급 학교의 기관 단체 임직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중에 학생은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좀 아쉬워요 이런 점들이.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8조에는 이 주민자치의 권한인데 이 부분을 이게 아까 나왔던 기능의 협의, 그렇죠. 주민자치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에 대한 권한이었었습니다.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야 아마 삭제한 것 같고요.
위원회 선정 이 분야도 되게 중요한 예. 분야이지요. 예. 어떻게 선정하느냐. 선정하느냐. 예. 간단하게 소개를. 이게 이제 1항부터 10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구조가. 예. 1항의 내용에 보면 뭐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 이 60%의 의미는 대충 알겠죠. 뭐 억지로 50%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한쪽 성별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쪽 성별이 50%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 많이 가도 60%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61% 되면 안 된다. 60%까지만 허용. 10%의 여유를 준 거죠. 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뭐 그런 사람 중에서 3항에 보면은 예비 후보 5명 포함해서 5명까지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왜 추첨자 얘기가 없죠? 몇 항에 있는 거지 추첨자가? 아 8항에 있군요. 네. 다 안 읽어보고 오셨나 봐. 다 읽어봤는데 외우지 못했죠. 전 별로 이 조례가 이게 추첨 마음에 안 추첨 들어요.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첨제로 이제 선발한다. 예. 그런 걸 원칙으로 하죠. 예. 근데 실제로 뭐 추첨제로 안 한 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첨제를 병행을 일단은 하죠. 단체의 추천과 그렇죠. 어느 이제 단체들이 또뭐 이통장 또는 기존의 뭐 직능단체 이런 곳에 이제 추천과 그다음에 추첨 일반 모집을 통해서 추첨을 하는 분야니까 이것도 이 추첨 문제나 이 선정도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표성을 띠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주민자치회가 주민 조직들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선정 과정을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큰 쟁점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별도로 한번 이 얘기를 주민 대표성과 추첨제. 네. 주민 대표성과 추첨제. 전 작가님이 이제 메모 남겨놓으셨다 다음. 알겠습니다. 좀 살아나오고 계세요. 아까 사실은 저희가 되게 오늘 좀 모처럼 일을 좀 많이 하고 막 머리를 많이 썼다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사실 상당히 좀 피곤했었건데 조금씩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뇌가 깨이고 입도 좀 풀리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인데 이건 삭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비민주성들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라서 아마 없애버리고 아까 8항에 말씀하셨던 이제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이 정도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 선정위원회가 지금도 일부 조례들에는 지역 조례 좀 남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실은상 이제 추천을 기득권들을 좀 어느 정도 추천으로 좀 유지시켜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삭제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추천과 추첨을 관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이 자꾸 남아 있다 보니까 추천의 몫이 상당히 많아지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능단체나 이런 주민 조직들의 추천에 의해서만 거의 구성되는 꼴이 되면 그렇죠. 일반적인 주민으로서 참여의 기회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훼손될 수 있어서 그 옛날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주민자치회 위원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무슨 주민자치회야, 주민자치위원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추첨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한. 그렇죠. 자, 11조가 주민자치회의 장입니다.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런 둔다. 간사도 둔다. 뭐 사무국도 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간사하고 사무국이 또 12조에 있습니다. 사무국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감사도 둘 수 있다. 감사 둘 수 있다. 감사 두고요. 보통 이제 웬만한 뭐 다양한 조직에서 있는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조부터가 좀 사실 좀 새로운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 2017년, 18년 경에 무슨 조례안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요 내용으로 자치계, 주민총회,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아까 이런 문제는 이제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분과위원회, 자치계, 주민총회를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14조의 2, 14조의 3 이게 이제 핵심 조항. 14조에 보시면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하시죠. 분과위원회 좋아해가지고 설명. 좋아하는 이유 중에 일단 주민자치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건 뭐 어느 조직이나 다 보통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좀 특징인 것이 이
2항에 보면 분과위원은 주민자치의 위원과 네.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차별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7조 1항에는 주민자치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주민들이죠. 아까 뭐 임직업 문제도 있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 일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민도 주민자치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딱 주민자치위원들로만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들은 네. 향후에 저희가 별도로 좀 의미를 말씀을 좀 운영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 사람들을 넣겠다는 얘기는 뭐 이 사람들에게 좀 뭘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뭐 데려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주민자치의 위원분들이 뭐 30명을 구성이 돼도 이 읍면동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골고루 두루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이벤트를 옛날에 기획을 했었어. 그렇지. 근데 주민자치위원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마을 근데 축제 마을 축제가 있으면 난 그거에 참여하고 싶어.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마을 축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러니까 마을 축제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그 일만 하러 잠깐 봉사하듯이 가서 자기 전문성들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필요한 조치네요. 예. 그래서 다 얘기했네요. 예, 주민총회랑 저 마을자치계획도 한번. 박사님이 하시기로 했었는데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민총회에서 다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 활동평가,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그다음에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이 있습니다. 네. 요 안들을 그다음에 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도 있는데 이 자치계획과 관련된 것이 14조 3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치계획안은 주민자치의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 등 다양한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이것을 결정하고 다루는 것이 주민총회이고 그 자치계획 구성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읍면동에서 이 주민총회가 자치계획안을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논의하고 선호 투표를 하게 되죠. 예. 네, 그런 좀 약간 현실적으로 좀 그 안건이 자치계획 안은 아닌 거죠. 자치계획안이 아닌 거죠. 아닌 자치계획안이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치계획안을 준비를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시간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문제는 또 저희가 별도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논의를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과 관련돼서는 박사님이 하고 제가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바꿔서 제15조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좀 차라리 그냥 운영을 해주시면요. 제가 3장 4장은 시간이 없으니까 통으로 쳐서 그냥 후루룩. 후루룩 끝내겠습니다. 예, 운영을. 3장과 4장 별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통으로 쳐서 후루룩 끝내겠죠.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에 있어서 선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표성을 획득하는 이 선정의 민주성,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형식적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어떻게 한다, 분과회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운영 절차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기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의 운영 세칙에 담겨야 되는 걸로 되고 맨 마지막에 운영 세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 세칙으로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15조 같은 걸 보면 저는 좀 이 온라인 주민총회, 온라인 뭐 의결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죠. 최근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기술도 많이 늘고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항을 하나 정도 더 넣고 원칙만 넣고 하나 만들죠 뭐. 불러주세요.
5항이요. 예. 자 비대면 자 운영을, 비대면 운영 가능. 예,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운영 세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담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장부터 4장, 5장을 네. 쭉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3장과 4장을 제가 퉁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이해 당사자의 어떤 책무와 권한에 관한 문제를 이제 아까 이 2장에서 주민자치 구성 운영을 자세한 걸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회로서. 근데 3장에서는 그러면 그 회를 구성하는 개별 위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무슨 주민자치 모임 같은 거 하면 열심히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이 이제 16조 의원의 의미고 거기 2항에 보면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원칙적인 내용들. 그리고 제 17조 정치적 중립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18조 위원회 임기나 위원회 대우 뭐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 2년으로 한다. 네. 뭐 이런 내용. 20조 위원회 해촉. 다음과 같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해촉 사유는 뭐 이렇게 돼 있고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서 네. 뻘짓하면 뻘짓하면 시킨다. 잘린다. 예. 예, 뭐 이런 얘기죠. 자, 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네.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가 설치했잖아요. 네. 시장님이 예. 시장 군수님이 설치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뭐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뭐 위상을 어떻게 잡냐, 뭐 이 주민자치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총 8조에 걸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한번 별도의 토픽으로 네, 자세히 토픽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 주목되는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단위 주민참여 예산기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내용이에요. 예,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21조 2항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차후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22조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 22조는 이제 관계기관과 협조인데 뭐 이것은 뭐 관계기관을 퉁쳐가지고 네. 이분들과 잘 협조하고 뭐 의견도 잘 제출하고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혼자 놀지 마라. 자치회장과 예. 주민자치회는 그렇죠. 자기 잘났다고 뭐 대표 기구다가 놓고 다른 거 다 배제하지 말고 그렇죠. 예, 잘 협조해서 지내자. 잘 협조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가자. 마지막 5장 보칙. 부칙은 뭐 사실 뭐 보칙. 시행일 뭐 경과조치니까 필요 없고요. 보칙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예. 박사님 아시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3장 4장 퉁쳤는데 또 5장까지 퉁친다고 전 들어가지고. 아니야. 5장으로 퉁. 그다음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이 사항들에 관련돼서 주민자치회가 보고하게 명할 수 있고 그럼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감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주민자치와 관련된 일을 신체상 피해를 입을 경우 이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그 24조입니다. 저는 25조 운영 세칙 저는 이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 세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민자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회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회가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 해촉해야 된다는데 해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세칙을 만들지 않는 한 어쨌든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만들 수 있다. 이 세칙도 상당히 많은 것을 운영 갖고 있고 그렇죠. 좀 많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조례 개정안은 각 시 군구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에서는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운영한다. 뭐 마지막 부칙. 부칙은 뭐 경과조치 뭐 이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경과조치 중에 하나만 주민자치의 기능,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능과 이걸 다 승계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끝내기 전에 표준조례안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지방의 자율권을 이제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례는 자기가 만들어야지 왜 그걸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주면 다 이거 베껴 쓰지 뭐하러 이거를
자기네가 별도로 조례를 만드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입장은 아니다 뭐 주민자치회가 뭐 이거 뭐 해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어차피 중앙에서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우리가 이걸 따라해서 뭔가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두 가지 입장이 다 맞다. 예. 뭐 내려줘야지 왜 안 내려주고 그러느냐. 네. 뭐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뭐 아우성이죠. 왜 표준 조례안 난리가 났죠. 네. 예. 저는 사실 이 표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일부 좀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내리지 말자. 내리면 똑같이 한다. 토시안 안 다르게. 그러면 그것이 지역의 자율성이 되느냐. 내리지 말자. 그래서 강하게 좀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먹혔었습니다. 네. 1, 2개월 정도 안 내렸었다는 것 같아요. 그럼 표준 조례를 왜 만들어요? 지방에서 아우성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예. 지방에 쓰라고 한 건데 내리지 않으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방한테 주지 않으면은 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을 따라서 만들게끔 유도하는데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을 안 만드는 거죠 정부에서. 아예 안 만든다. 예, 안 만들고 안 내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우성이죠. 아우성이죠. 네, 아우성이죠. 저는 아우성도 있고요. 정책이 실행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실제 지역을.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을 해치는 네. 이게 지역의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주민들이든 아니면 의회에 관련된 분들이든 의원들이든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네. 하면 되는데 네. 그게 되게 어렵죠. 근데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지 뭐 조례안을 만들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서 똑같이 베낀다는 얘기는 이거 비판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판적인 해석이나 적용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치 뭐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얼마 전에 뭐 무슨 구의원에서 조례 통과 안 시켰는데 왜 안 시켰냐고 뭐 표준 조례안과 작구가 약간 틀리다 뭐 그래서 안 한다는. 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진 표준 조례안과 이게 좀 다르느냐. 그래서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뭐 작구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제가 만약 담당 공무원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명 아니 이거는 표준조례의 취지는 이런데 우리 지역의 실정이랑 맞지 않아서 우리 지역은 이런 실정이라서 당분간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의원은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도 뭐 사실 뭐 가르치지만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바꾼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설득을 해야죠.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뭐. 근데 아직도 이 표준 조례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지역에 그렇죠.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좀 표준 조례안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고 획일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정책의 집행력들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죠. 네. 예, 이 표준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꼭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서 이것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네. 내리는 거죠. 꼭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그다음에 특성에 따라서 해당 특정한 내용들을 변화시켜서 제정할 수 지역 상황에 맞게 그 정도로 적용시켜라. 예, 하면 좋은데 그렇게 붙여도 내려도 그래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추첨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추첨제를 해야 돼? 그 지역 내에서 뭐 반발이 있겠지 당연히 기존의 위원님들. 네. 그러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추첨제가 필요한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봐요. 뭐 옛날에도 뭐 표준조례 없어도 옛날에 무슨 마을 공동체 했어야 했나 정책으로 뭐 지원 사업했는데 최소 5명 이상 5명이 무슨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람들이 사유를 해보지 않 그냥 5명이라고 얘들 5명이라니까 우리도 5명 뭐 이런 거잖아요. 얘들 추첨제니까 우리도 추첨제.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전에도 또 이런 조례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탄소 녹색 성장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예, 박사님 그게 열심히 하셨었죠. 법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지원 조례인가요? 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사업을 하려면 조례안을 내렸어요. 네. 전국이 똑같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제가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 내리지 말자. 내리면 똑같이 합니다. 이랬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집행력 강화나 여러 가지 효용성의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표준 조례안이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내린다는 표현도 약간 유감이긴 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네. 내리는 표현이 아니죠. 그건 뭐 행안부에서 옛날 내무부 시절부터 썼던 용어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논쟁들은 다시 한번 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항목들이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들이죠. 예, 그 쟁점들을 추후에 한 두세 편에 거쳐서 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저희가 후벼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쟁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피가 날 때까지 열심히 후벼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왜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생겼는지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예, 예, 옆에 함께 해주신 전대엽 박사님이신데요. 사실은 저희 둘이 오늘 좀 모진 좀 힘든 오늘, 시간을 뇌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사실 상당히 좀 피곤한 가운데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또 다르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 밤 11시입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여하튼 마을진담은 계속됩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 2.0을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또 때에 따른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